팀 페리스나 MJ 드마코 같은 기업가가 되기 전에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소상공인 작은 회사의 사장일 때는 처음부터 팀 페리스나 MJ 드마콘처럼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시쳇말로 겉멋만 든다. 처음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와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 책을 읽었을 때의 느낌이 생생하다. 드디어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것 같은 기쁨에 정말 들떴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나의 삶은 이러한 희망이라도 없으면 부서질 것 같이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중이었다. 특히 필라테스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나의 하루는 정말 빡빡했다. 너무나 빡빡해서 힘들다라는 생각조차 할 여유도 없었다. 그때 당시 나의 하루 일과는 이러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왜 이걸 했지?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이 정말 재미있게 느껴졌다. 엄청나게 어렵지만 정말 재미있는 게임의 끝판왕을 상대하는 느낌이랄까? 만약 재미가 없었다면 이런 식의 생활을 견딜 수 없었을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적성과 흥미를 꼭 고려하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창업을 시작하고 나면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재미있거나 최소한 싫지는 않은 분야여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시스템을 만들 때 내가 일하는 것처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사업 초기 6개월 동안의 삶에 있다. 내 사업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나도 잘 모르는 일을 직원에게 지시한다면 정확한 지시를 내릴 수도 없고 지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시 내용이 매번 달라져 직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또한 너무 잦은 지적으로 잔소리꾼이 되거나 오히려 마치 포기한 것처럼 직원을 방관하여 사업이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해도 원인을 몰라 괴로워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나를 내 사업장에 갈아넣는 시기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팀 페리스나 MJ 드마코 같은 기업가가 되기 전에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작은 회사, 작은 가게의 사장이다. 소상공인 작은 회사의 사장일 때는 처음부터 팀 페리스나 MJ 드마콘처럼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는 시쳇말로 겉멋만 든다. 시중에 나와 있는 리더십 관련 책이나 경영에 관한 책들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팀장이나 대기업 임원에 맞춰져 있어 소상공인이나 작은 회사의 사장에게는 맞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내 사업장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 이 부분은 향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이야기할 예정이다. 나의 사업장에 어느 구석이 제일 먼지가 많이 쌓이는지, 어느 직원이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고객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 같은 중요도가 큰 일들까지 백과사전처럼 다 알고 있어야 한다. 내가 제일 잘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제일 잘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직원을 고용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 직원을 뽑아야 하는지 같은 인재 채용의 기준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이 있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직원은 직원의 일이 있고 사장은 사장의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내가 하던 일을 다 넘기고 나는 놀러만 다니는 것이 절대로 시스템화가 아니다. 사업장의 매뉴얼을 만든 후 직원에게 나의 업무들을 일부 위임하고 내 하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임했다. 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이 일들과는 별개로 또 다른 일이 늘어나서 나는 여전히 바빴다. 전에 하던 일과 직원에게 업무 위임 후 새로 시작한 나의 일들을 보면 그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할 게 많아 보이긴 하다. 맞다. 시스템화하는 것이 사장이 놀고 먹는다는 것과 동일 의미는 절대 아닌 것이다. 기술적인 일을 직원에게 위임하고 나면 사장은 전략적인 일, 큰 그림을 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직원에게 일을 다 맡겨버리고 나는 돈 셀 생각만 한다면 그건 위임에 의한 관리가 아닌 포기에 의한 관리를 하는 것이다. 향후 경력자만을 찾으며 구인 공고에 연봉을 계속 높여 쓰고 싶지 않다면 포기에 의한 관리가 아닌 위임에 의한 관리를 해야 한다. 내가 벌린 내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스템이 있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나의 사업이 더 번창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라. 이 글을 쓰며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돌아가 보자. 부의 추월 차선을 타거나 하루에 4시간만 일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소상공인이나 작은 회사의 사장 자리를 거쳐갔다. 위에서 말한 책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본인의 사업을 더욱 개선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기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들도 시작은 우리와 같았다. 이 시기를 충실히 거쳐내고 내 사업의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더 큰 목표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오토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다. 오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장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굴러가는 사업장은 없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고 직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장이 필수로 갖춰야 할 자질이 늘어나고 변화하며 고민해야 하는 부분도 크게 달라진다.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3년 전에 읽었던 책들과 요즘 내가 읽는 책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나의 회사가 효과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나도 함께 성장하는 CEO가 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사업을 오픈하고 3개월에서 6개월은 내 사업장에서 일당백의 직원처럼 일하라. 둘째, 포기에 의한 관리가 아닌 위임에 의한 관리를 하라. 셋째, 당신의 사업은 더욱 번창할 것이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다음번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작은 회사 사장님의 성장을 응원합니다.